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특강 베트남어 1 강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베트남어 2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이 앞에 딱 섰는데, 교재를 잘 사용하려면 교재를 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 교재를 어떻게 썼습니까? 이 사용법을. 또 강의를 잘 활용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바로 이 OT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건데, 자, 먼저 우리 제2외국어로서 베트남어 1의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총 1번부터 30번까지 30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어떤 문항이 나오느냐? 1번은 무조건 철자예요. 철자. 이건 정해져 있어. 2번은 발음, 3번은 성조. 그리고 4번, 5번 두 문항이 바로 어휘 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6번부터 9번까지 4개의 문항이 바로 문법 관련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10번부터 25번까지 16개의 문항이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박스에 A, B, A, B에서 대화문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또는 대화를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걸 고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의 문항이 문화에 관련된 거예요. 요새 이 문화의 비중이 많아져요. 예전에는 문법이 5문항이었어요. 문화가 4문항이었고. 그런데 점점 이 문화가 중요시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문항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각 유형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잘 알아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을 야구 선수가 성장하는 선수로서 또는 축구 선수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이게 비유를 하는데요. 먼저 뛰어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끔씩 스포츠 뉴스에 보면은 이 겨울에 막 추운데 하얀 입김을 날리면서 이 타이어 같은 거 묶고 막 뛰고 이런 거 있죠.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이렇게 붙고 스윙 연습하는 거, 뭐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해서 여기 물집도 잡히고, 또 축구 선수는 어떻다고 해요? 밤에 혼자 그 넓은 데서 공을 코너킥을 막 1000번 찼다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의 그 발가락 휘어진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이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자, 이제 됐어 하고 딱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쳐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 공이 똑같은 공이 아니거든요. 어떤 공은 직선으로 오는 공이 있고, 어떤 공은 떨어지는 공이 있고, 어떤 공은 떠오르는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트로 스윙을 할 때 내가 떠오르는 공은 어떻게 할 거야, 또 떨어지는 공은 어떻게 칠 거야, 또 몸쪽으로 오는 공은 어떻게 몸을 어느 쪽으로 하면서 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질별 타격폼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수능 특강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수능 특강은 베트남어가 어떤 언어인지 베트남어에 대해서 기본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 뒷부분에 가면 유형별로 이제 보여줘요. 발음 문항은 어떤 걸 물어본다, 성조는 어떤 식으로 물어본다,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트남어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기본 지식 위에 성조 문항은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성조를 집중. 성조가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 집중, 또 발음도 여러 개의 발음이 있지만 이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맞출 수 있어 라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1강부터 20강까지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는 25강이거든요. 5강이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교재 한 강을 우리 강의 한 강으로 다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한 강의 본문회화, 단어, 문법 설명, 그리고 수능 따라잡기, 주로 문법적인 정리나 아니면 문화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실전 문항이 12문항씩 있어요. 한 강에. 이것을 처음 한 강에서는 단어, 여기 나온 단어죠. 단어를 먼저 강의해요. 그리고 본문회화, 그리고 문법 설명,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실전 문제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한 강을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수능 따라잡기는 따로 뽑아서 따로 강의하고, 이것과 관련된 실전 문제도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강은 교재 20강에 대한 걸로 20강 강의를 하고 4강씩 5번, 그래서 수능 따라잡기를 모아서 5번 따로 이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또 따로 강의 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를 할 때 저는 예습을 강조해요.
왜냐? 먼저 학생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혼자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그 부분을 체크해 놓고 강의를 들 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2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떤 학생들은 1강은 발음 철자구나, 성조구나. 나 이것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2강 넘어갈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말을 배울 때 아마 주변에 조카나 어린 아기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도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바, 엄마, 나가. 뭐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놀자고? 그러면 맞아. 그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2~3살 된 애의 어휘력이나 발음, 문장 구사력으로는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놀자고 하는 걸 100번, 1000번 하면 어느 날 걔가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놀자 이렇게. 만약에 엄마가 엄마랑 아빠랑 나가서 놀자고 이런 말로 1000번을 했다 그러면 걔가 나가서 놀자고 이렇게 하겠죠? 또 만약에 어떤 엄마가 전라도 말로 그걸 했다면 전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 영어로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할까요? 영어로 하게 되겠죠. 미국 애가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외국어라고 하는 건 발음, 또 단어, 그 다음에 어순 이런 것들이 다 0에서 동시에 10으로 올라가는 거지 어떤 한 분야를 먼저 10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10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강에서 역시 베트남어의 철자, 발음, 성조를 할 건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있다 정도 이해하고 계속 2강, 3강, 4강 넘어가면서 발음과 또 어휘와 어순과 문장 구사 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학습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베트남어의 특징. 이것은 뭐냐면 제가 발음 문항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베트남어의 특징은 발음이 생소해요. 발음이 우리 베트남어 많이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생소해요. 그리고 베트남어는 성조가 6개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이라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 수능 베트남어는 학생 자 1번 여기로 와서 앉아보세요. 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만점 발음이 좋구만. 이게 아니거든. 우린 지필고사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해하면 이 철자의 발음과 저 철자의 발음이 서로 같구나 또는 틀리거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트남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회화로 하기는 까다로운 언어일 수 있는데 지필고사로서의 베트남어는 아주 단순해요. 베트남어는 어순이 아주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이거 이대로 이런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필고사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베트남어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 수능 베트남어는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강의하니까 대학에서 우리 학점 받는 것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수학 능력의 의미를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지금 AI가 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입국장에 해외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입국하는 선생님들이 딱 보고 이 사람 코리아에서 왔구만. 그러면 한국어 버전으로 딱 하면 귀에 이렇게 꽂아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hello 이런 말이 상대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hello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로 꽂아놓고 그리고 베트남 말로 하면 베트남 말로 짜와잉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트남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돼. 없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 제2 외국어, 베트남어를 배울 때 어떤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그렇다면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의죠? 그럼 선생님이 앞에 없어. 그럼 학생이 집중을 안 해도 돼. 이것은 계속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혼자 강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 나 집중할 거야. 50분 동안 나 인내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한 덕목이 길러질까요? 나에게. 집중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는 이 단어 빼고 저 단어 넣으면 이런 의미로 변하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런 걸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길러질까요? 응용력, 적용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실제로 언어 하면 많이 그런 능력이 길러져요. 또 빨리 하다 보면 순발력이 길러져요.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2 외국어의 아주 유용한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덕목들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을 가면 그러한 능력들이 무슨 능력이 된다고요? 대학 수학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학 미분, 적분 같은 것을 저도 고등학교 때 한참 배웠는데 대학 가고 나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공부하면서 길렀던 인내력, 집중력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영위해 온 거예요. 대학 교수로서 또 동료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아빠로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뭐 하고 단순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덕목이 길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대학 학점 A+예요. 우리가 보통 100점, 고등학교 때는 그렇죠? 근데 대학에서는 A+예요. 역시 100점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95점부터 100점까지가 A+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학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보통 해요.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40점, 그리고 과제 20, 출석 10점이에요. 대학은 16주 동안이 한 학기예요. 16주 동안. 근데 어느 한순간 학생들이 필 받아가지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A+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 번만 결석을 해도 출석에서 1점이 깎여요. 그리고 중간고사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16주 차에 기말고사를 봐요. 그 다음에 출석 16주 동안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과제, 중간 발표라든지 어떤 보고서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16주 동안 일정한 컨디션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만 A+, 9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학생만이 A+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서 왜 대학의 학점을 보는가? 이 학생이 대학 4년 동안 16주 이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왔구나 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 학생을 모르니까 일단 학점을 가지고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점이라는 건 점수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그 수능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화이팅!